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납축전지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연료전지를 들어가야 될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배터리들, 이 자전지들,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 기출문제.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서 일어나는 일. 자, 한번 보죠. 니켈 카드뮴 전지입니다. 이것은 재충전이 되는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 자, 산화전극이다, 환원전극이다. 이것은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전기분해나 도금에서는 산화전극과 환화전극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여기 산화가 일어나는 곳은 산화전극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는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됐었습니까? 에노드라고 했다. 뭐 언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캐소드라고 했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자,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음이온을 보내는 곳, 산화가 일어나는 곳은 음이온이죠. 음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환원전극은 어떻게 된다? 양극이 됩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항상 자, 카드뮴이 나왔네요. 카드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알칼리 용액 속에서 뭘 했다? 전자를 내놨다. 자, 이게 니켈 카드뮴 전지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니켈은 어떻게 됐어요? 수화물이 되었네요. 뭘 흡수해가지고? 전자를 흡수해가지고, 자, 전자를 받아가지고, 자, 여기 OH 나와 있고, 여기 OH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받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자,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카드뮴이, 이제 공의 원인이고 고가이고 여러 가지 처리가 힘드니까 카드뮴 대신 금속 수소화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켈 금속 수소화물 배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건 역시 기본적으로는 가령 예를 든다면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데서 이제 조금 더 경량화하기 위해서 니켈이나 아니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합니다. 자, 여기 수소는 이제 흡착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업소션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금속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산기하고 하이드록실기하고 자, 물이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는 뭘 내놨어요? 전자를 내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산화전극은 자, 어디에서는 다니엘 전지나 이런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음극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에노드다. 자, 환원전극. 자, 여기도 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여기 이제 OH가 이쪽으로 나왔죠. 여기로. 그리고 그 다음 자,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니켈 하이드록사이드로.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양이온이 아니라 양극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캐소드다. 항상 캐소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환원전극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환원이다, 전자를 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에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전자를 주는 곳이다. 전자를 잃는 곳은 뭡니까? 산화전극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 음극이라고 하는 것 접속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리튬이온 배터리로 보자고요. 그러면 리튬 배터리는 자, 리튬이 쓰였다 이런 얘기고요. 자, 리튬 금속이 나왔네요. 자, 여기 X개의 전자로 나왔다. 역시 마찬가지로 음극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환원전극이네. 자, 뭐가 쓰였습니까? 이산화 망간이 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간하고 합체가 되었다. 뭘 받아가지고? 전자를 받아가지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자, 리튬 이온 전지는 자, 카본 6가 있네요. 자, 요 녀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온화 돼야죠. 이렇게.
자, 전자를 내놨다. 요거하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환원전극에서는 자, 이제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전자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 녀석들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화합물을 만들어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자, 리튬이니까 당연히 리튬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산화전극에 요게 들어갔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고, 산화전극에 항상 어떻게 되고 전자를 내놓고, 환원전극에서는 항상 전자를 받더라.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요. 자, 이제 연료전지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는 뭡니까? 금속이 쓰이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산화물이나 또는 이것들이 환경 오염이나 또는 사용상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령 뭐 완전히 연료를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죠. 크기의 한계가 있고 전원의 공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들이 뭐냐면 연료전지다 이런 얘기죠. 외부에서부터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전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전원을 만들어내고 나서 생성물들은 친환경적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연료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것들은 가령 우리가 어떤 것 가령 화력발전이다. 그러면 이제 천연자원을 쓰죠. 그런데 천연자원의 가용량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자, 우리가 가령 화력발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석유를 떼야 될 텐데요. 주로 이제 석탄을 하겠죠. 가격이 싸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사용하면 뭐가 발생을 합니까? 이산화탄소 등등 여러 가지 폐기물도 발생을 하고 폐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간 처분이 까다롭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연료전지는 자, 효율도 좋도록 노력을 지금 연구 중이죠. 문제는 이제 효율이 문제가 될 거고, 그런데 어쨌든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대체 에너지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연료전지 기본적으로 자, 그대로 읽어보면 되겠네요. 반응물이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지로 연소열을 볼타전지에서 진행시켜서 높은 효율의 전기를 얻도록 하는 전지를 뭐라고 한다? 연료전지라고 한다. 자, 볼타전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료전지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이제 작동 온도가 초창기에는 높았기 때문에 작동 온도를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 그래야지 이제 상용화가 가능하겠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이 에너지를 공급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온도에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 가고 있고 상용화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연료전지의 종류가 있는데 현재 개발 진행 중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용화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연구된 것들은 인산형 연료전지이고 작동 온도가 약 몇 도씨 정도? 200도씨 정도다. 자, 그 다음에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는 작동 온도가 650도씨 정도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못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다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작동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약 몇 도씨? 1000도씨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알칼리 연료전지는 100도씨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동 온도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는 또 낮습니다. 이것도 소재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될 텐데요. 몇 도 정도다? 80도씨 정도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을 봅니다. 장점 이렇게 나왔는데 작동 온도가 높다.
이건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은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작동 온도를 낮추겠죠. 아니면 대용량의 전압을 만들어낼 때는 그만큼 크기가 커야 되니까 작동 온도가 높아지겠죠. 여기는 아마 요거겠죠. 작동 전압이 높다 이 얘기겠죠. 높다. 전압이 높아야 어떻게 됩니까? 출력을 임의로 조절하기가 용이해지고 효율도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제, 작동 온도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전력 손실도 적어지고, 효율도 높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응용력이 커지죠.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이제, 무공의 원료입니다. 용량의 연료와 산화제의 양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공급만 할 수 있으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반응 연소물이 물로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자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장점이죠. 단점은 재료의 부식이 심하고 아직도 기본적으로 이제 수소라고 하는 것에 자 이것을 대량 생산한다든가 또 저장한다든가 운송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그리고 공급까지 이 기술 개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가격이 아직까지는 비싸다 이런 얘기죠. 수소가 아무래도 제일 작은 원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속 탱크 안에 저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대규모의 연료전지 제작 시의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작동 온도가 높다. 그 다음, 산화제의 양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면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 한 면은 단점이지만 한 면으로는 장점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수소산소 연료전지 해서 알칼리 연료전지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극의 반응이, 조금, 표현이 이상해서 조금 바꿀 겁니다. 어쨌든 자 한번 읽어보죠. 공기 중의 천연가스, 산소, 가솔린 분해 시 생성되는 수소로 하여금 특수한 자 방수성 활성탄 전극, 자 탄소 전극을 이용했다 이런 얘기고요. 통하여 수산화칼륨 전액에서 60도씨 이하로 반응시켰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전극에서의 반응 그래놓고 양극 해놓고 자 마이너스 반응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산화전극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무슨 극이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또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에노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H2가 공급된다. 자 그림에서 보면 H2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H2로 나갔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에다가 그 다음 자 4개의 OH-가 있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4개니까 물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 녀석이 4개의 전자가 나왔더라. 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환원전극에서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환원전극이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양극이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캐소드라고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갔습니까? 산소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오면 됩니다. O2 플러스 H2O 그 대신 이건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4개의 전자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몇 개로 만들어졌습니까? 여기 4개 OH더라. 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몇 개가 되고 2개가 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이것을 다 맞췄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H2 플러스 O2가, 자, 여기 요 녀석 지워지고 2개, 그 다음에 4개 해서 2개로 됐죠. 2개의 뭐가 되었다? 물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결정으로는, 자, 기본적으로 전체 반응, 알짜 반응으로는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수소와 산소를 태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 것들 여러분들이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가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전기분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수조에서, 자, 뭐 전해질 용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전기가 이렇게 산화전극에서부터 전자가 나와가지고 환원전극으로 전자가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무슨 극? 음극. 자, 양극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기분해에 있어서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똑같이 전극을 놓고, 자,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놔줍니다. 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전기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한다고 하지만 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음극에서는 뭐가 나오고 전자가 나오고, 그 다음 자, 양극으로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전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어느 쪽이 캐소드예요? 이쪽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환원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건전지에서는 음극 쪽이 뭐냐면 캐소드입니다. 자, 여기 자, 볼타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 에노드, 그러니까 산화환원으로만 영어일 경우에는 산화환원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캐소드다. 자, 이 말조차 헷갈리면 곤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자, 전지의 배터리의 플러스 쪽을 연결하는 곳에서 뭐가 일어났다? 산화가 일어났다. 자, 에노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화환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봤더니 전기분해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두 개의 전극을 전해질 수용액이나 용용액에 담그고 직류를 통하면 전해질이 분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전기 분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 소금 가지고 분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물속에서는 NaCl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Na 플러스하고 Cl하고 전리가 되는데 물도 어떻게 됩니까? 전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 에노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산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자를 내놓고 산화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 양이온은 어떻게 됩니까? 소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녀석은 이온화 경향이 빠르죠. 그러니까 뭘로 있으려고 해요? 이온으로 있으려고 하겠죠. 뭐보다 빠릅니까? 수소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이 녀석은 항상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녀석이 아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일단 전자를 내놓는다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음극에서 양극에서 이때는 이게 양극이죠. 자, 산화전극입니다. 전극인데 배터리는 무슨 극이다? 플러스 극이다. 그래서 전자를 내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녀석이 자, 전자를 내놓고 자, 두 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되고 전자를 내놨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산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배터리에서는 조금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환원전극에서는 환원전극인데 배터리하고 연결됐으니까 이쪽은 무슨 극이다? 음극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자, 물이 전기분해해서 2배의 H2O가 뭘 받아가지고? 전자를 받아가지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만들어지고? 수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이드록실 이온이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가 일어났다?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이 일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어디에 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NaCl인데 우리 전기분해이지만 수용액상에서의 전기분해죠. 전기분해다.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전기분해해서 염수하고 수소를 얻겠다 이렇게는 안 하겠죠. 자, 우리가 나트륨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염화나트륨을 녹여가지고 전해를 합니다. 그런데 염화나트륨만 하더라도 자, 이것의 녹는 점이 몇 도냐면 적어도 800도씨가 넘습니다. 801도씨다 이렇게 그래요. 녹는 점이. 그러니까 워낙 높으니까 염화나트륨 자체로만 쓰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섞습니다. 어떤 거하고 NaCl하고 그리고 CL2하고 섞어요. 이렇게 혼합물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녹는 점이 약 몇 도씨로 떨어지냐면 580도씨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럼 훨씬 더 에너지가 적게 들겠죠. 이 용융 상태에서 뭐 했다? 전기분해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해하면 자, 음극에서 뭐가 일어나고? 산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양극에서는 산화전극에서는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요게 일어나겠죠. 그 다음 환원전극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음극 환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NaCl의 전기분해다.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다?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자, 양극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개의 염수이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전자를 내놨더라.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환원을 하겠네요. 환원이 나오는 것. 자, 음극에서는 전자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여기 전자 그대로 받으면 되겠죠. Na 플러스가 두 개의 전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다? 두 개의 소듐이 됐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대로만 참조해 두시고, 많은 이제 알칼리 금속들은 이렇게 뭐 해가지고 전기분해를 통해서 많이들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염소를 만들어내든지 또는 수소를 만들어내든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림을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용융염의 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고체 있는 금속 염류를 용융하여 이온으로 전리한 후 전기분해 시키는 방법이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자, 3번. 2번. 수분을 포함하지 않은 고온에서 용융된 염류를 전기분해하여 음극에서 얻으려는 금속의 양이온을 방전시켜 석출함으로써 얻는 방법이다. 자, 항상 전기분해를 직접 하면, 자, 음극에서 뭐가 일어난다? 환원이 일어난다. 전지에서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기분해에서는 어디에서? 음극에서. 뭐가 일어나요? 환원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전지에서 뭘 주기 때문에? 전자를 주기 때문에 환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전기분해에서는 음극에서 뭐가 석출이 돼요? 금속이온이 환원이 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전기도금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전기도금은 원리만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나트륨, 칼륨 등의 알칼리 금속, 칼슘, 마그네슘 등의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 알루미늄 등의 경금속은 이온화 경행이 커서 전해질 속에서는 석출할 수 없다. 왜? 수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용융해서 전해를 합니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전기도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전기분해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얇은 막으로 입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기도금이라고 한다. 자, 전기도금을 하면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전기도금은 제일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부식방지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자,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마찰면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을 좋게 하죠. 광택을 좋게 한다. 이런 얘기고. 자,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기억번. 도금시키려는 금속의 염료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액을 전해 용액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때 니은번. 도금 용액 속에 도금하려는 바탕금속을 뭘로 한다? 음극으로 하고.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전극이 뭐가 해야 되느냐? 도금 바탕금속이다. 이런 얘기죠. 도금할 바탕금속을 어디에다 둔다? 음극에다가 연결하게 된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도금시키려는 금속과 같은 다른 금속을 어디에다가 양극으로 둔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크롬도금에 납을 해야 되겠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피막이 형성되는 것. 자, 원리를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도금용액은 주성분은 도금시키려는 금속의 salt다, 염류다. 이런 얘기고, 보증성분으로는 전도성을 높여주는 것, 그 다음 용해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pH를 조절하는 것, 광택제, 그 다음 치밀한 피막을 얻기 위한 보조 첨가제, 뭐 이런 것들. 자, 항상 공업화는 산업화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첨가제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뭐 다섯 번째 도금이 가능한 금속 이렇게 나와 있네. 구리, 니켈, 아연, 크롬 등이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되겠네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패러데이 법칙이다. 자, 패러데이 제1법칙하고 제2법칙이 나와 있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은 물질로 된 전해질을 전기분해할 때 생성되는 물질의 양은 무엇에 비례한다? 통해준 전기량에 비례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석출하는 물질의 양은 양극과 음극에서 각각 생성된 물질의 양이고,
자, 쿨롱 나와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1주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주울은 1쿨롱 곱하기 1볼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와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1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주울 per second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자, 여기 그대로 한다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1쿨롱 곱하기 1볼트.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초가 나와야 되죠. 초. 그런데 자, 쿨롱 퍼 세컨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 이 녀석을 뭐라고 한다? 암페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건 자, 뒤에서 열량을 얘기하겠지만 헬스의 법칙이랑 얘기를 하겠지만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칼로리 단위를 쓰는 것이 아니라 1의 단위를 쓰죠. 얼마? 4.2 주울이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요.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둡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암페어는 자, 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다? 암페어 세컨드가 됐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암페어 유량과 같은 단위입니다. 같은 뜻이다. 자, 이런 얘기고 이것은 쿨롱 퍼 뭐다? 세컨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류 곱하기 보다 시간이다. 전기량 Q는 I, T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I는 뭐고? 전류고 T는 뭐고? 시간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문제 풀이 때 조금 더 자세한 것을 보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기억, 니은, 디귿번 1페럿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왔네. 1페럿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1g 당량을 삭출하는 데 필요한 전기량 얼마다? 96,500쿨롱이다. 자, 1페럿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96,500쿨롱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숫자 같은 것들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패러데이다. 이런 얘기죠. 1페러데이. 자, 그래서 패러데이 제2법칙은 같은 전기량으로 항상 같은 화학 당량의 물질이 삭출된다. 자, 당량 대 당량대로 결정된다는 것.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전해 효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분해 전압 플러스 그 다음 자, 이론 전압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론 분해 전압 그래서 이제 레솔루션에서 이 R을 해놓고 플러스 그 다음에 자,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기가 지나가면 이 저항만큼 저항 R만큼 전류가 지나가면 이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IR입니다. R만큼 뭐가 된다? 전압이 V는 IR이죠.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옴 이렇게 놨네. 자, 플러스. 그 다음, 자, 무슨 전압? 과전압 이렇게 됐네. 그래서 IR 이렇게 놨네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이게 보다 전에 전압이 된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하나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해 효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실제 전기량 분의 이론 전기량 이렇게 냈네. 실제는 이론보다 많이 들어가던 것이죠. 그래서 들어간 것하고 이론
전기량하고 해보자. 자,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이론 생성량이 있다. 요만큼 보내면 이만큼 생성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만큼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이 때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자, 금속과 부식 방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하고 뭡니까? 이것도 산화환원전이다, 산화환원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특히 뭐하고 수분과 산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건 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령 뭐가 있게 되면 산소하고 철과 있게 되면 철이 어떻게 됩니까? 산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철이 어떻게 돼? 녹아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자, 산화환원전이로 생각을 하면 철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개의 전자가 나가겠네요. 자, 이것이 녹아 들어가게 되면 자, 산소는 뭘 해가지고 자, 만약에 이것이 산이면 특히 철 같은 경우에는 pH가 낮을수록 부식이 잘 되죠. 그래서 4H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 자, 전자 두 개 받아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제 4H 플러스면 4개를 받아야 되겠죠. 전자를 받으면 이것이 이제 뭐가 되고 물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자, 요 녀석은 다시 기본적으로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수용액이에요. 산화 제1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Fe2, 3 플러스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불용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녀석이 2 플러스가 산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이온을 받겠죠. 그래가지고 산화가 됩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뭐가 됐다? 물이 되었다. 자, 그래서 산화철이 됩니다. 자, 이 녀석은 불용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녀석은 플러스는 물하고 리간드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4H2O가 되고 그러면 H가 더 많아야 되겠네요. 몇 개가 들어가나? 4개의 Fe3 플러스 그 다음에 4개의 H2 예. 그래 놓고 이렇게 해서 개수만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가 H2 그러면 4개니까 3개고 다 맞았네. 그리고 뭐만? 수소만 나오면 되겠네. 2개, 2개, 8개, 6개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철이 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산화제1철로 산화제2철로 자,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녹 이렇게 되는 것이죠. 녹으로 산화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관 같으면, 보통 강관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관하고, 백관하고 흑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흑관은 어떻게 해줬어요? 800도씨 정도에서 800도씨 정도 올려가지고 탄화 처리해줬습니다. 수증기를 쬐가지고 그러면 새까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된다. 자, 이거는 한번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백관은 아연도금 강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연이 이온화 경향에 빠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라 해주느냐면 희생적 방식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산화하지만, 자, 희생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산화하지만, 자, 보호대상 금속은 뭐가 일어난다? 환원이 일어나도록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제된 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온화되고 자, 그 다음에 산소라고 하는 녀석은 자, 오투라고 하는 녀석은 자, 산하고 그 다음 뭐하고 전자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자, 철은 뭘 해주고 부식을 시키지 않고 알자 반응에서 이제 철이 빠지겠죠. 자, 그래 놓고 뭘 만들어내더라? 물을 만들어내더라. 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내겠네. 자, 이런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철과 아연이 있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물이 있다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 과정 속에서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연은 어디에서? 여기서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 요 과정은 여기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일련의 과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냥 부식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부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령 백원 같으면 압력을 이기지 못하니까 누수나 파열의 원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철교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이제 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가 뭐예요? 부식에 약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건축물에 외력으로부터의 파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허용력이 약해지면 문제가 커지겠죠.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다. 자, 부식의 구분은 뭣도 있고, 건식 구분. 자, 이것은 이제 고온이 되었을 때 어떤 해당 건조기체와 결합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산화환원에 의해서 부식되는 것. 자, 그 다음 습식 부식은 수분이나 전도성 유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 금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습식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전기화학적 국부전지 기구에 의한 부식. 자, 요거 금방 말씀드렸죠. 앞에서 철에 대한 것들 쭉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식의 방지 조치는, 자, 기본적으로 내식성 있는 금속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강간 같은 경우에는 내식성이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금을 쓰죠. 뭘 씁니까? 우리가 니켈이나 카드뮴을 쓴다 이렇게 됐죠. 섞어서. 그래서 니켈 자, 카드뮴 어떻게 됐습니까? 스테인레스 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니켈 카드뮴이 아니라 크롬 니켈강, 니켈 크롬강. 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용존산소를 줄여줘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금속에 따라 다르지만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되도록이면 용존산소를 제거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황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포도주에도 산패를 막도록 아황산 쓰죠. 자, 그래서 보일러 내부의 부식을 방지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분과의 접촉을 피한다. 뭐 어떤 경우에는 결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전기화학적으로는 자, 금속을 무슨 극이 되도록 한다? 음극이 되도록 한다. 산화전극이 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배관이 있다면 강관이 있다. 가스관이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을 어디에 쓰겠느냐 그랬더니 송유관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부식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해가지고 마그네슘을 해가지고 자, 마그네슘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를 에노로 잡겠다 이런 얘기죠. 에노드로 무슨 말입니까? 산화전극으로 하고 산화전극 그리고 요 강관 자체를 뭘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환원전극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캐소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뭐가 일어나면 산화가 일어나면 희생적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쪽에서 뭐가 일어난다? 환원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그림에서 수도관 해가지고 산화전극 되어 있는데 수도관은 뭐다? 환원전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건 뭐 앞에서 우리가 아연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Mg가 어떻게 됐어요? Mg 2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두 개의 전자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쪽에서는 철 자체는 이제 알자 이온 반응은 그대로 있으니까 결국에 산소가 수소이온과 합해가지고 전자를 받고 물을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환원전극에서는 자, 뭐가 일어났습니까? 산소가 뭐하고 그 다음 자, 수소이온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자를 받아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2배의 H2를 만들어낸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환원전극에서 일어난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땅속의 부식의 방지법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자, 외부에서 보내줄 때는 전기적 방지법은 전기를 통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지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됐었습니까? 자, 배터리를 연결해 준다면 어디서 상환화가 일어나고 어디서 환원이 일어났습니까? 자, 음극에서 자, 여기 전원을 줬으니까 전원을 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음극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환원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보호하고자 하는 금속은 어디다 두고 음극에다 둔다. 자, 이쪽이 뭐가 일어나요? 캐소드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산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보호 피막을 형성을 해야 되겠고, 여섯 번째 부식 억제제를 첨가합니다. 특히 부식액이 무순성, 강산성이나 고온이 되면 뭘 넣어줘요? 계면활성제를 넣어서 금속 표면에 흡착시켜 가지고 부식과의 금속 접촉을 방지하고, 자, 알칼리성일 때는 자, 수산화 나트륨, 자, 그 다음 자, 인산염 이런 것들이 뭘한다? 피막을 형성을 해서 부동태 산화 피막을 형성해서 부식을 방지해준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자, 좀 넘어가서 유기화합물을 봐야 되겠죠. 자, 유기물의 화학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